카페인이나 초콜릿, 민트, 토마토, 카레 같은 강한 향신료 같은 것들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목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이비인후과의 신유지입니다. 오늘은 인후두 역류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후두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후두와 인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으로는 자꾸 목을 가다듬게 된다, 헛기침을 한다 이런 것들이나 작은 자극에도 자꾸 기침이 나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리고 목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목이 또 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물감이 든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소리가 쉰다거나 잠긴다거나 잘 갈라진다거나 이런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생기면 산이 실제로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는 흔히 있는데요. 인후두 역류 질환에서는 그런 가슴이 타는 듯한 식도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절반 이하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 주로 목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류가 아주 심해서 코 뒤쪽까지 올라가게 되면 콧물 같은 게 뒤로 넘어오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코막힘이 유발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구취나 미각 이상, 후각 이상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류 증상을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점,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5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합이 13점보다 클 때, 즉 14점부터는 인후두 역류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증상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소리 변화, 그리고 목 자꾸 가다듬게 되는 그런 헛기침, 그다음에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인 후비루나 아니면 목에서 이제 끈적한 하얀 가래 같은 게 자주 생기는 경우, 그런 증상도 역류 증상 인덱스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위에 있는 위산이나 그런 위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역류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서 역류성 식도염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의 질환이기는 한데요. 위식도 역류랑 인후두 역류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위식도 역류에서 보이는 그 식도 점막의 염증 소견 같은 이상 소견이 인후두 역류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살펴보면 25% 정도에서만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두 개는 좀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이점은 일단 위식도 역류라고 하면 식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화끈화끈한 느낌이 가슴 쪽에 든다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 위 내용물이 역류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주된 증상인데, 인후두 역류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목소리 변화, 기침이 난다, 목에 뭐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목이랑 관련된 증상들이 후두 점막 상피에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그 위식도 역류 질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밤에 누워 있을 때 많이 증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후두 역류 질환 같은 경우는 낮에도 생길 수 있고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도 생길 수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은 주로 하부식도 괄약근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위산이 식도에 올라와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후두 역류 질환은 상부식도 괄약근 이상으로 인해서 역류한 물질들이 목으로, 또 심하면 이제 코 뒤쪽까지 올라와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역류하는 물질은 위산일 수도 있지만, 인후두 역류 질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발생한 가스 같은 것들도 위로 올라오면서 후두 점막 그리고 비인두 점막 같은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 기도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식도가 있는데, 두 개의 근육이 식도 위쪽을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상부식도 괄약근이고, 이 기능이 떨어지면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역류를 하면서 목이나 코 뒤쪽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나 펩신, 담즙 혹은 가스 이런 것들이 후두 점막을 직접 자극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또 점막의 감각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역류된 물질이 목까지 닿지 않았는데 식도가 자극되면서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에 신경 반사가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침이 난다거나 그런 간접 자극에 의한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간접적 자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두 점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역류 소견을 보시면 우선 성문 하부 부종, 이거는 성문, 성대의 하부 아래쪽에 부종이 생겼다라는 얘기고 V자 모양이 성대인데 그 바로 밑에 마치 이렇게 더블 V처럼 한 겹 더 성대처럼 생긴 게 보이는 소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성대가 아니고 성대 아래쪽에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두 겹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소견이고 이게 성문 하부 부종이고 후두실 소실이라는 거는 성대랑 성대 위쪽에 있는 그 조직 사이에 약간 패인과 같은 공간이 있는데 부종이 전반적으로 생기면서 그 후두실이 좀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를 후두실 소실이라고 하고 발적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붉어 보이는 그런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성대 부종은 성대가 좀 많이 통통하게 부어있는 소견이 있는데 이렇게 성대가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두 전반적으로 점막에 부종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 후연합부의 비대, 이거는 성대 V자 모양 뒤쪽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듯이 돼 있는 이 부분을 후두 연합부라고 하고 이것도 역류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종이라고 해서 성대의 오른쪽 성대의 뒤편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노듈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끈끈한 후두 점액, 그 성대 사이에 끈끈한 침 같은 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점액이 많이 묽으면 저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위산 역류 때문에 점액이 좀 많이 끈끈해지면 저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진은 이상이 있는 소견이고 아래쪽 사진은 비교적 정상인 후두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후두경 소견이랑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후두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되게 심해 보이는데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또 후두 영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두경에서 보이는 그런 후두 자극 소견들이 역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 흡연이나 아니면 음성을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도 후두 자극 소견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후두경에서 보이는 소견만으로 진단은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증상이랑 안쪽에 관찰해서 보이는 소견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실제로 괄약근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산이 올라오는지 보는 듀얼 센서 pH 임피던스 프로브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걸 24시간 동안 코 통해서 목이랑 식도 쪽에 이제 꽂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고 증상과 후두경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습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같은 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누우면 그 식도를 통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매운 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아니면 좀 자극적인 음식들은 또 점막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 과식이나 과음 이거는 위가 많이 용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마셔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초콜릿, 민트, 토마토, 그다음에 카레 같은 강한 향신료 같은 것들은 또 점막을 많이 자극을 하고 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커피만 좀 줄이셔도 금방 또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 산이 그 식도 쪽에 좀 저류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꽉 조이는 옷은 좀 피하고 체중이 많은 경우에도 역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이런 생활습관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위의 내용물을 빨리 소장 쪽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을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물을 끊게 되면 또 생활 습관이 계속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 조절은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